대한민국 어딜 돌아다녀도 주황색 간판 하나쯤은 무조건 눈에 띄었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도 바쁜 직장인도 부담 없이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진정한 국민 분식집이었죠. 그런데 대단한 게 그 흔하던 매장들이 이제는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전국 600개를 호령하던 국민식당이 불과 2년 만에 90개대로 쪼그라들었죠. 혼자 가서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 시켰을 뿐인데 10,000원 이상 나오는 기적의 계산법 때문일까요? 싸구려 중국산 김치를 잘게 조져서 내놓고 냉동식품을 대충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 정성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한적한 매장의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은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친근했던 식당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어느 거리를 걷든 흔하디 흔한 주황색 간판 하나쯤은 무조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김밥 천국이었죠. 당시 이곳은 단순한 분식집을 넘어선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학생이 혼자 와도,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와도, 심지어 가족 단위로 찾아와도 누구나 부담 없이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김밥 천국을 찾았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단연 압도적인 가성비였습니다. 당시 김밥 한 줄은 단돈 1,000원에서 1,500원이면 충분했고 라면을 곁들여도 5,000원 한 장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학생이나 점심값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에게 그야말로 고마운 가격대였죠. 두 번째는 접근성과 속도입니다. 지하철역 입구나 또는 학교 앞, 그리고 상가 밀집 지역 등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밥을 먹어야 할 때 가장 빠르고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메뉴의 다양성입니다. 김밥과 라면 떡볶이는 기본이고 제육덮밥에 우동까지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메뉴판 앞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싸고 빠르고 다양하다는 세 가지 무기가 시너지를 내면서 김밥 천국은 2010년경 전국에 6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진정한 국민 분식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신문기사 헤드라인에 대한민국 거리에서 가장 흔한 간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국을 제패했던 김밥 천국은 정말로 본사가 관리하는 하나의 단일 브랜드였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적으로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에는 상표권이 아예 없었거든요.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김밥과 천국이라는 보편적인 단어의 조합이라며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그야말로 극단적이었습니다. 간판집에 가서 김밥 천국으로 달아주세요 라고만 하면 그날부터 누구나 김밥 천국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본사의 레시피나 위생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매장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주황색 간판인데 옆 동네는 노란색 간판. 심지어 글씨체와 로고마저 전부 제각각이었죠. 사실상 간판 이름만 똑같이 빌려 쓴 완전히 다른 가게들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점주님들이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원가 압박이 심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통제불능의 시스템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리뷰창에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김밥 천국 간판을 달고 있는데 손님들의 평가가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어떤 매장에는 이런 극찬이 달립니다. 이곳 김밥 천국은 정말 최고예요. 이모님이 친절하시고 반찬도 신선해서 마치 집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다른 김밥 천국 매장의 리뷰는 참담했습니다. 김치를 무슨 난도질한 것처럼 다져놨는데 그마저도 싸구려 중국산이네요. 음식은 냉동식품을 대충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내놓고 심지어 한적한 시간엔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렴하지도 않은데 기분만 팍 상해서 다신 안 갑니다. 간판 이름도 같고 메뉴판도 똑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겪는 경험은 완전히 딴판이 된 거죠. 결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김밥 천국은 이른바 복불복 분식점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으면 정성껏 만든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불쾌감만 잔뜩 아는 채 내 돈 내고 기분까지 망치고 나오는 식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기형적인 복불복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원가 절감의 유혹이었습니다. 본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없으니
어떤 사장님은 마진이 줄어도 끝까지 신선한 재료를 고집했지만 어떤 사장님은 당장의 수익을 위해 품질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를 후려칠 방법은 무궁무진했죠. 식자재 단가를 억지로 낮추고 번거로운 조리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꼼수들이 매장 곳곳에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전문 조리 인력 대신 전자레인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아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원가를 후려쳐 퀄리티가 떨어진 매장은 당연히 손님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지니 다급해진 점주는 비용을 더 쥐어짜낼 수밖에 없게 되죠.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손님이 끊기면 원가를 더 줄이게 되며 결국 음식의 질은 바닥을 뚫고 추락해버립니다.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나선형 매프로 끝없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에 매장이 600개씩 널려있던 황금기에는 이런 골문 상처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독한 복굴복 시스템은 폭탄이 되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의 잠입 취재 카메라가 어느 김밥 천국 주방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위생관념이 무너진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모호한 식자재를 대충조리해 서빙하고 심지어 휴지로 음식을 닦아내는 경악스러운 장면까지 방영되었죠. 이 방송을 기점으로 굳건했던 대중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듬해인 2016년 서울의 한 점포 제보를 시작으로 2017년 경주, 2018년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위생불량 철퇴가 이어집니다. 당시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위생부실 적발, 국민 분식점의 민낯 같은 자극적인 문장으로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수많은 매장이 각기 다른 사장님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위생 문제를 반복해서 터뜨렸습니다. 위생 매뉴얼이라는 방어막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은 이제 저 간판은 무조건 거른다. 찝찝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싸늘한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이 거대한 분노 속에서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가장 혐오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결국 상표권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는 수백 개 매장의 품질 관리를 오직 사장님들의 개인적인 양심에만 기대야 하는 거대한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새벽부터 정성껏 김밥을 만다 해도 일부 매장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터뜨리면 김밥 천국이라는 브랜드 전체가 오물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한 줌의 불량한 모래가 거대한 성벽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굳건했던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 시점. 불확실성을 혐오하는 소비자들은 아주 냉정하고도 당연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불안감에 돈을 지불하는 대신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메뉴판의 숫자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2010년 무렵만 해도 김밥 천국의 메뉴판은 참으로 너그러웠습니다. 기본 김밥 한 줄에 1,500원, 계란말이는 3,000원, 라면 5,000원에 떡볶이도 5,500원이면 충분했죠. 단돈 5,000원에서 6,000원이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대를 넘어선 지금의 메뉴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원이던 김밥은 4,000원으로 훌쩍 뛰었고 3,000원이던 계란말이는 6,000원, 라면은 6,500원, 떡볶이는 7,000원에 육박합니다. 똑같은 간판 아래서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데 가격표는 정확히 2배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물론 10년 사이에 최저임금도 올랐고 식자재 원가도 폭등했습니다. 이는 어느 외식 브랜드든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임이 분명하지만 김밥 천국이 마주한 진짜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폭발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10,000원 이상의 기적적인 영수증을 받아든 소비자들의 뇌리에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대체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길 건너 대기업 편의점만 가도 6,500원이면 훌륭한 도시락을 살 수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망을 통해 고기 반찬이 푸짐하게 들어가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한 맛과 위생을 보장합니다. 시선을 돌려 8,000원 정도 하는 동네 기사식당이나 백반집으로 가면 따뜻한 밥과 매일 바뀌는 신선한 계절 반찬에 눈치 보지 않고 리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냉혹한 비교 끝에 더 이상 김밥 천국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비싼 가격, 보장되지 않는 맛,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 과거 서민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던 가성비 왕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비싼데 별로인 식당이라는
차가운 낙인만 남아버렸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냉혹한 변심은 곧바로 참혹한 지표로 증명됩니다. 과거 600개를 호령하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2023년 285개에서 단 2년 만에 92개로 토막나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겪는 자연스러운 폐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거대한 공급망을 등에 업은 편의점과 퀄리티로 승부하는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경쟁력 없는 독립 매장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속도로 도태되는지를 보여주는 급락입니다. 이제는 브랜드라는 이름조차 시장에서 완전히 지워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매장수 감소보다 더 뼈아픈 지표는 바로 본사의 연 매출입니다. 현재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받는 김밥 천국 본사의 연 매출은 고작 2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쟁사들의 성적표를 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처참한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김간의 김밥은 393억 원, 고복민 김밥은 34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르다 김선생과 얌샘 김밥 역시 100억 원을 훌쩍 넘기며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죠. 오로지 숫자로만 비교해봐도 업계 선두 브랜드와 무려 170배라는 아득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본사 매출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단 한 곳의 직영점도 없이 오직 가맹점 형태로만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맹점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쥐꼬리만한 수익만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 투자나 사업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란 본사의 강력한 통제 아래 메뉴 가격, 위생, 서비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표준화되어 소비자가 전국 어느 매장을 가든 동일한 경험을 보장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이 국민 분식점이 다시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려면 철저한 시스템의 재건밖에 답이 없습니다. 첫째, 과감한 메뉴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50개가 넘는 중구난방식 메뉴를 10개 내외의 핵심 메뉴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메뉴가 줄어야 식자재 회전율이 높아지고 재고 관리가 수월해져 냉동식품과 저가식자재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위생 투명성입니다. 주방을 완전히 개방하는 오픈 주방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꼼수 의혹을 소비자들의 두 눈으로 직접 불식시켜야 합니다. 우리 매장은 당일 조리 원칙을 지킵니다. 라는 선언이 간판 이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장과 소비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냉정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과거의 정과 운에 기대어 주황색 간판을 찾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돈을 내고 씁쓸한 실망감을 맛보는 경험이 누적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벽한 대체제를 찾아 떠나버리죠. 한국 외식업 역사상 가장 기묘했던 이 거대한 복불복 분식점의 몰락은 기본기를 잃어버린 식당이 어떻게 시장에서 퇴출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씁쓸한 경제학적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거리에 남은 김밥 천국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김밥 천국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추억인가요? 아니면 교훈인가요? 그도 아니면 안타까움입니까? 혹시 예전에 따뜻했던 추억이나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진짜 이야기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